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안민석 의원과 윤지호 씨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나요? 안민석 의원은 일전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했을 때 앞장서서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폭로를 했던 분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안민석 의원의 말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300조 원이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한 사인이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돈을 은닉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주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아 그저 전형적인 대국민 선동용 주장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또한 윤지호 씨는 이미 기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대단한 진실을 아는 양 언론을 호도해서 온갖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자 슬그머니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비겁하고도 비열한 사기꾼이죠. 사실 저는 이분이 자신이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언플을 할 때부터 이분을 신뢰할 수가 없더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이 대놓고 출판 사인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 말이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저는 이때부터 이분이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처음에는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윤지호 씨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더니 윤지호 씨가 사기꾼이었다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윤지호 씨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꽁무니를 빼더군요. 안민석 의원님, 당신 관종입니까? 당신 끼어들 때와 끼어들지 말아야 할 때도 몰라요? 당신같이 처신이 가볍기 짝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으로 한숨 나오는 일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따지고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걸까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의 경우는 지금 시각에서 봐도 석연찮은 부분이 매우 많은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자연 씨의 죽음의 진상은 따로 있고, 이것을 은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은 바로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윤지호 씨가 억울하게 죽은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언플을 하며 사기를 쳐대니, 정말로 윤지호 씨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사람들의 이목이 이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 사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관종기가 충만한 안민석 의원이 여기에 끼어드니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여기에 거대 권력은 무조건적으로 악이고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는 잘못된 믿음, 이른바 언더 도그마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제강점기 당시 윤치호는 약자는 과연 선한가? 라는 말을 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명백한 친일파였기 때문에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자라고 무조건 선하고 착하다고 믿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언더 도그마가 가장 위험한 것은 약자라고 무조건 불쌍하다, 봐주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런 언론을 등에 업고 더 나쁜 짓만 골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윤영기의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고 해서 지존파나 유영철 같은 작자들이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실제로 소년범들에 대한 엄벌을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대부분 이런 정서에서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지호 씨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이 약자임을 내세웠고 여자라는 이유로 거대 배우로부터 탄압받는 탄압자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철저하게 악행 그 자체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장자연 씨의 이름을 팔아서 철저한 언론 플레이로 일관했고 결국 자신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들통나자 슬그머니 미국으로 도망쳤죠. 이런 사람의 이런 형태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은 철저한 사기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안민석 의원 같은 부류도 똑같이 혐오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윤지호 씨의 이름은 추잡한 협작꾼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라는 갑옷을 입고서 온갖 추악하기 짝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는 자들의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이 약자니까 봐주자는 그런 감성적인 행태를 앞세우지 말고 저 사람의 말이 정말로 진실인지 아니면 이치에 맞는지를 먼저 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윤지호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위정자란 사람들도 이런 정서에 편승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쟁에 악용하는 일 역시 더는 없어져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